내 경험이 하나 있는데 전화 왔는데 예전에 마케팅 사기 피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촬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다시 돌아가서 기간을 보니까 11개월 전인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1년이 지났는데 그 회사는 아직도 똑같은 방법과 수법으로 마케팅 사기를 치고 있고 11개월 동안 또 정말 많이 늘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세가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당하시는 거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시작한 자영업 사장님들도 되게 많이 또 당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를 밝히면 안 되죠, 일단.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어떤 피해를 보셨는지 마케팅 관련해서. 저희 가족이 당했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당했었어서 그때 제가 생각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건 크게 터질 수 있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계속 좀 크게 안 터지네. 그러니까 경찰서에 수사 접수를 해도 아직까지도 일이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열에 거의 7, 8은 이 회사들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을까. 전화 계속 오니까. 그렇죠. 맞지. 근데 제 주변에서도 여전히 블로그 잘 불러준다. 우리 맥펑 아카데미 전체 톡방에 어떤 친구는 그 회사만 불러서 또 마케팅에 좋은 장점을 많이 느꼈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꼴물을 먹고 계신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한 10,000명 사기치면은 100명 정도는 매출이 오르겠죠, 당연히. 아, 그럴까요? 왜냐면 사실 얘네가 전화상이나 방문으로 영업을 하고 정작 얘네가 전화나 만나서 했던 그런 현혹적인 말들은 지켜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오시면은 최근에 나이가 있으신 사장님이 있으셨고요. 그 사장님이 원래 를 쓰고 있었대요. 원래 무료 체험단 거기서 잘 쓰고 있었는데 얘네가 더 관리를 잘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매출 보장도 해주겠다 하니까 홈페이지에 대표님 가게 입점시킬 거고 진행하셨을 때는 업체명 공개하고 모집까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안서에 나와 있는 가게들처럼 3개월 안에 매출 500만 원 정도는 확실하게 오르게 해드릴 테니까 이런 원래 무료 플랫폼을 쓰던 것보다 더 관리를 잘 해주겠다고 해서 사장님은 자기가 이걸 다 관리를 했었었고 근데 이 관리를 다 해준다고 한다면은 이만큼의 값어치를 하겠거니 했는데 피해자분이 말씀하시기로 정작 내가 다 하고 있더라. 오히려 내가 일을 더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해주는 게 결국 체험단 모집뿐인데 전화상으로는 마치 그런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만 보내줄 것처럼 설명하나. 네, 대표님께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 해서 이제 제가 대신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이제 전화를 받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제 특허받은 프로그램으로 블로거 지수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거 영향력이라든지 퀄리티 부분에 걱정하지 않으실 수 있게 진행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작 이거를 진행해보면 그냥 동네 공짜 좋아하시는 그런 블로거,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데 블로거들도 최적화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등급으로 나뉘어서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불러준다는 거죠. 결국엔 효과가 없는 최근에 또 논란이 있잖아요. 볼카츠 매출 보장이 말이 안 된다. 백종원도 못 해주는 매출 보장 어떻게 얘네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얘는 대놓고 너무 당당하게 매출 보장을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뭐 1년으로 해서 145만 원? 지금은 또 가격이 올랐어요. 158만 원. 아, 진짜요? 거기도 인플레이션이 있네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약금을 1년 단위로 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영업 방식은 다 지원이고 관리비, 인건비만 내면 된다느니 매출 보장 해주겠다느니. 대표님께서는 그 외에 이제 관리비 말고는 따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얘네가 전략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전화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미팅을 와요.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용은 똑같은데 대표님 매출 보장 5천만 원 오를 확률이 90%예요, 대표님. 확률로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자영업자분이 제보해 주신 건데 매장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일반 동네 일반 음식점이신데 근데 어떤 애는 와서 대표님 매출 보장 한 1억 5천 정도 1년 동안 오를 확률이 90%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을 혹할 수 있죠. 또 모르면은 마케팅이 또 중요하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또 장사가 안 될 때 그런 아다리가 맞으면은 또 이런 또 잘 당해버리는. 그럼 오늘은 이걸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화 오는 것들은 다 사기다 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사실
사실 먼저 연락이 오는 그런 것들은 99%가 온라인 광고 사기 쪽뿐만이 아니고 요즘에 그 초음파 식기세척기 진짜요? 그것도요? 영업 방식이 광고 사기 쪽이나 똑같더라고요. 뭐. 과거에 슬러시 기계 같은 거. 그러면 여름에 한철 비용 부담 있으니까 할부로 샀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하면은 없어졌어. 이미 나는 캐피탈로 24개월 할부로 끊었는데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100% 영업 오는 거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십시오. 사기가 아닐지언정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 내 발로 찾아가서 관심 있으면은 좀 알아보고 고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런 전화 오는 것들 중에 이런 특징을 좀 말을 해보자면 네. 사기 업체들 특징이 처음에 프로모션이다, 뭐 지원이 있다, 뭐가 또 당첨이 되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막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너 오늘 내로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조바심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멘트는 자기가 이제 돈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고 마치 원가만 받고 파는 것처럼 이게 인건비예요, 대표님. 전담해서 관리해줄 관리팀을 꾸리기 위한 인건비다. 우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 원래는 대표님 저희가 1회는 뭐 4, 50만 원인데 이게 다 면제다. 이게 다 지원이 되는 것이고 대신에 인건비만 내는 것이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하고요. 저희가 광고비 같은 경우는 무료로 들어갈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 외부 관리업체 있잖아요. 이제 저 포함해서 관리팀장 1명, 비서 2명. 이렇게 총 4명에서 이제 대표님 매장만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줄 건데, 모집, 발표, 통화 이런 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부 관리업체로 들어가는 외부 인건비 월 11만 원에 저희랑 1년 동안 이렇게 하시게 될 거고요. 그거 제외하고 들어가는 돈은 아예 없어요. 또 있다면 실현이 불가능한 뭐 예를 들면 파워링크 클릭당 비용을 면제해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파워링크 제대로 하려면 월 수십 수백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면제해 주겠다. 아니면 무슨 뭐 바이럴 작업을 해주겠다. 컴퓨터 수십 대 두고 우리가 이 작업하면은 블로그가 오랫동안 노출이 될 것이다. 이게 전국의 수백 군데 중에 우리만 가능한 작업이다. 아무튼 되게 좀 현혹적인 멘트. 통화 녹취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블로거 영향력 있는 분들만 보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이 쓴 글에 바이럴 작업까지 넣어서 대표님 매장에 그 블로그 리뷰가 앞쪽 페이지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게 그 작업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불법 아닌가요? 불법은 아니에요, 대표님.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하면은 대표님한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본사에서 실제로 이제 IP랑 사람이 수동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컴퓨터랑 IP를 변환해가면서.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영향받지 않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가 힘들 때는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어요. 네, 왜냐면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실 거고 전화 와서 매출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는. 지금 이렇게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방에 계신 분만 하면 100명은 넘을 거예요. 방이 여러 개가 많아서 방만 해도 한 50개 이상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피해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한다기보다 피해자들이 또 자영업자다 보니까 또 서로 막 이게 시간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냥 각자 접수를 하되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좀 장을 제가 좀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PD수첩에서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이런 사건으로 나온 거고 근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여전히 피해자는 늘고 있는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한테 자료 공유해 주신 거 매뉴얼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이 회사에서 가르치는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피해자들한테까지도 닿았어요? 일단 저한테 좀 많이 그런 제보가 왔었고요. 거기 다니시던 분이나 그런 분들이 제보를 좀 많이 주셨어서 그분들도 여기는 진짜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제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죄책감을 느끼시죠. 교육을 받을 때는 마치 다 알아서 해줄 것처럼 영업만 잘 해라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막상 그게 또 아니니까 이렇게 죄송하다고 자백을 먼저 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걔네들이? 제가 봤을 땐 1000명에서 15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독립점포로 나가서 광고회사를 또 차린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게 사기업체 차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그 대본도 다 제공해주지 세뇌를 어떻게 하는지도 옆에서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마음 먹고 그냥 사기업체들 딱 들어가서 좀 한 달 정도 다녀보면은 대충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 따와서 카피해가지고 차리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에
이런 구인 광고가 되게 많아요. 그냥 접수만 하면 프리패스니까 와서 일해라 이래요? 내일부터 일하세요. 그럼 월급제예요? 아니면 수당제예요? 거기가 이제 대부분의 사기 업체들이 마치 월급을 뭐 300에서 500을 받아갈 수 있다, 정규직 그런 것처럼 설명은 해 놓는데, 다만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정규직도 아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또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수당제로 그렇게 해서 또 낚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거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한 달, 두 달 지나보면 이거 돈이 안 되는 걸 알 텐데도 못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내부 고발자들이랑 얘기를 해봤지만 동료의식이라 해야 되나? 동기가 또 있어요. 동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나도 같이 있자. 또 이제 세뇌를 실제로 시키죠. 우리가 엄청난 회사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스갯스러운 소리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사회초년생이고 다단계네요. 이게 또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보상으로 수입차를 막 리스해 주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것도 회사 명의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나가면 나의 부채잖아요. 내가 다 리스 비용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총책임자가 되면 더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또 만들어지고. 예, 그죠. 그 리스비 내주는 조건으로 계속 다닐 수밖에 없는, 사기를 못 치면 계속 막 갈구고 계속 야근까지 시키고, 근데 야근을 해도 또 야간 수당은 안 주고 노동 착취를 하죠.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나라에서는 아무 일 안 하고 이렇게 멈춰 있는지. 정부 기관에 이런 사실을 신고를 해도 적극적으로 조사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국회의원실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시긴 하고요. 국회의원실 쪽에서 비서관님 연락이 왔었고. 건드리기가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자영업자들이 제일 쉬워. 왜냐면 각계 전투하거든요. 환경, 조건, 상황이 다 다르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바빠. 이게 뭐 장사가 잘 돼서 바쁘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빠요. 내가 문을 안 열면 안 돼. 모일 수 없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어쩌다가 이렇게 간간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크게 안 들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애들이 이 사기만 치겠어요? 차도 사기치고 다 사기치겠지. 뭐 팔 수 있는 건 다 사기치지 않을까요? 이게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큰 국가범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강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145인데 158만 원이라는 부분, 이 사람들이 어떤 걸로 이런 금액을 받아가는지.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인터뷰 지원이다 하면서 원래는 1년에 500, 600짜리인데 다 지원이고 대신 관리비, 인건비만 내라. 전담해서 관리해줄 관리팀의 인건비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명목으로 145 아니면 158 요구를 하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아니죠. 실제 인터뷰도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이런 인터뷰하고 뭐 블로그, 기사,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 뭐 이런 것도 해준다고 명목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그 시기별로 좀 다른데 또 옛날에는 뉴스기사 1회 그리고 대형 블로그 1회 이메일 발송 1회 다 무료 지원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정작 이틀 지나서 환불 요청하면은 대표님 그 뉴스기사 1회 33만 원이고요 대형 블로그 게시글 1회 33만 원 이메일 발송 200명한테 보내는 거 33만 원 해서 99만 원 제외하고 위약금 10%에 돌려받으실 돈이 한 20만 원 되시네요 대표님. 그런데 해지하실 거예요? 라고 이제 조롱을 하는.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대표님께서 1년 하시는 동안 인원수 횟수 제한 없이 퀄리티 있는 블로거들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전에 회의를 했을 때 추가 지원이 좀 더 추가로 나왔어요. 이왕이면은 더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도 이게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입점비도 원래는 33만 원인데 이것도 지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뉴스 기사에도 나온 맛집이다 하면은 좀 매장에 신뢰도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지원으로 뉴스 기사도 1회 발행을 해드릴 거예요. 30만 원의 퀄리티에. 옛날 수법이고요. 얘네가 옛날에는 이런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이 하루 만에 발생했어요. 지금은 이제 얘네가 그 회차당 차감이라고 해서 체험단을 모집하면은 1회차당 뭐 22만 원을 차감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회차당 차감도 설명을 안 해요. 안 하고 한두 달 쓰게끔 하고. 근데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한두 달 정도 써보다가 아니 뭐야 내가 다 하고 있잖아 이거 환불해 하면은 그때 이제 얘네가 뭐라고 하냐 대표님 체험단 7회차 하셨네요 154만 원 빼서 돌려줄 게 없네요. 그 위약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늦췄다 뒤로. 계약서를 쓰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피해자분들이 계약서를 잘 안 보시고 얘네가 전화상으로 했던 그 말들로 하여금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은 전화상 내용과 또 다르고요. 회차당 뭐 22만 원 차감 이런 거는 계약서에
조그마한 문구로라도 없어요? 뒤에 적혀 있고 얘네가 그걸 언급을 먼저 안 해요. 아니, 이게, 근데 아까 이 광고비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왜 지금 광고 대금이라고 아, 적혀있죠? 저희가 광고회사잖아요, 대표님. 그래서 네. 계약서에는 광고라고 명시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설명하시기로는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관리팀, 맞아요. 실제로는 섭외- 그게 인건비로 발생이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품목이 광고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단어만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이게 전화로 얘기하신 게 일단 계약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진짜 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얘기하신 원고료는 이야기 없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 비용을 네. 따로 지불할 의무가 없으시잖아요. 원고료 아까 지원해 주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께서는 이 비용, 이거 외에 진행되는 비용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고료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블로거들을 네. 섭외하는 그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그냥 145만 2천 원 외에는 추가 비용이 전혀 없으시다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세요. 또 얘네가 또 치밀한 게 그 사기를 치고 나서 또 전화해서 대표님 이런 영업사원이랑 구두상 계약한 거 없으시죠? 계약서대로만 인정하시는 거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 녹취 남겨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나중에 피해자가 한두 달 지나서 그거 얘기한 거랑 다르다 하면은 그 녹취를 딱 보내주면서 대표님 동의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대표님?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다른 사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종류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체험단 쪽 사기가 있고 이제 파워링크 쪽 사기가 있고 정부 지원 사기가 있고 이제 구글 사칭하는 사기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체험단 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년에 뭐 인터뷰니 관리비, 뭐 매출 보장 뭐 이런 걸 들먹이면서 좀 사기를 치고 파워링크 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이제 아까 이제 네이버 등록했을 때 그때 바로 전화 와서 네이버 지도 담당자다. 파워링크 면제해주겠다. 뭐 공식 업체로 선정해주겠다. 이러면서 이 사기치는 게 파워링크 사기고 또 구글 사칭 사기는 아까 그 파워링크 사기랑 비슷한데 구글을 사칭해요. 뭐 홈페이지도 무슨 구글 코리아 이렇게 해놓고 구글인 척하면서 또 사기치는 게 있고요. 또 정부 지원 사칭도 있는데 정부나 아니면 뭐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상호명도 되게 정부스러운 홈페이지도 되게 정부스러운 그런 느낌. 로고도 이제 무슨 뭐 대한민국 로고 약간 그런 느낌 써서 어르신분들은 뭐 이제 그런 거 보시면 잘 당할 수밖에 없는 당하고도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광고 사기를 그것도 되게 좀 심각하고요. 내 경험이 하나 있는데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던 경험인데 근데 그때는 사기라고 난 생각을 못했던 거야. 전화 왔는데 그 네이버 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전화가 왔고 그 사람이 이제 지도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한다고 해서 60만 원 주고 내가 부탁을 한 적이 있어. 유튜브 하기 전이었을 거야. 근데 그거를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세팅을 해놔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야? 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던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 이 사람이 처음에 나한테 영업했을 때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지나. 그래서 전화를 다시 봤어요. 잘못 전화한 줄 알고 다시 봤는데 그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서로 욕하면서 네가 와 내가 갈게 막 이러면서 진짜 욕을 하고 전화 끊었는데 걔도 분이 안 풀렸는지 메시지로 막 인신공격을 하고 나도 이거 참을 수가 없는데 근데 나는 내 매장을 오픈해 놨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되게 호의적이고 자기 마음을 다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계약을 하고서는 내가 돈을 보내서 의뢰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물을 받아보고서는 항의하니까 이제 그때 180도 달라졌던 건데 연세 있는 분들은 이 블로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개수 하나 올라갔으면 그래 내가 돈 냈으니까 이거 했구나 정도 또 생각해서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진짜 의외로 많을 것 같아요. 젊어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파워링크 사기예요. 그럴 수 있다. 네이버 등록하자마자 갑자기 네이버 담당자인 것처럼 전화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기업체들이 파워링크를 올렸다 내렸다 막 장난질을 해요. 피해자가 검색해서 아 이거 왜 노출이 안 되고 있어 하면은 대표님 전산 오류 때문에 잠시만요 하고 바로 올리고 저희가 오류 좀 확인하고 뭐 했다 거짓말 치고 또 전화 끊으면 바로 내려가고 그럼 다시 피해자 전화하면 대표님 올라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세요. 계속 거짓말을 치죠.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혼자
혼자서 마케팅하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전화 오는 사람하고 상담할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지금도 저한테 한 11개월, 10개월, 11개월이 지났는데 톡이 와서 이런 사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솔직히 해결돼서 내가 이 영상을 내려야 되는 시점을 오히려 더 먼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거는 공론화돼서 수사 의뢰해서 접수했으니까 다 상황 정리가 돼서 이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 게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었다고 느끼는 게 자꾸 더 고도화된 매뉴얼이 오고 더 말도 안 되는 그런 녹취록이 오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다라는 좀 필요성을 저는 느꼈거든요.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한 바람이 있으신지. 바람은 일단 사기 치는 업체들이 좀 다 사라졌으면 근데 사라지게 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정부 기관 쪽에서 아니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예방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국회의원실 쪽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당하더라도 이거를 쌓을 수 있는 자료들 그걸 좀 계속 좀 만들고 있고 4년 동안 사기를 좀 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너무 이런 광고 사기뿐만이 아니라 이 사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대한민국 자체가 뭐 사기꾼들을 위한 나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인테리어 사기, 간판 사기, 공사하면서 사기도 되게 많이 당해봤고 결국에 민사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다 남의 차명으로 하고 있고 잡을 수도 없어요. 또 그러고 나가서 다른 데에서 또 사기치고 있고. 정부에서 좀 이런 사기 형량이나 그리고 사법기관의 그런 인력을 또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서 정부 기관이든 관계된 사람들이든 많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라는 좋은 마음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저한테 이런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시고요. 저희는 영상을 한번 저희만의 피해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 만들도록 하고 이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변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장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공유를 통해서 피해자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